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저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책 읽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라는 책이에요. 저번 주에는 제가 윤정은 작가님 책을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메건 헤이즈라는 분이 쓴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엄청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2021년 4월 7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제일 먼저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 문화마다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불리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행복을 두고 살고 있지?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런 약간 뜻깊은 책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그렇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그리고 많은 영감을 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메건 헤이즈라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분이시래요. 삶에 대한 낙관론자시라고 하고, 최고 강점은 호기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행복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독특하시고 아주 재밌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행복이라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다. 이 세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와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의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수천 가지 언어와 방언이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점차 서로 연결되면서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에도 전에 없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단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이다. 인간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거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주제이다. 우리의 모두 공통된 욕구는 세상의 수많은 언어로 무수한 해석을 탄생시켰다. 스페인어 소브레 메사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쓰이는 라임에 담긴 의미처럼 좋은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아니면 핀란드어 시수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뚝심과 의지력이야말로 잘 사는 삶에 상징하는 개념일까? 만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보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의 단어장이 만들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한다. 마음으로 해석되는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번역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 단어가 어느 문화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 사회적, 육체적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까지는 적절한 말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것부터 기막히게 독특한 것까지 다양한 개념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간의 보편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 책에서는 덴마크의 휘게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언어인 다디리, 카탈루냐의 세니, 일본의 이키가이까지 다양한 색조의 행복을 그려내는 익숙하고도 놀라운 단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 단어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매력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삶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 왠지 느낌으로 먼저 이해하는 단어. 이 책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도 무수히 많다.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땅에 묻힌 보물처럼 자기 문화 속에 고이 숨어있는 단어는 더욱 많다. 그렇기에 수없이 다양한 문화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행복을 최대한 두루 보여주는 단어들을 선택했다. 영어의 윈지나 프랑스어 봉 비방처럼 쾌활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산스크리트어 아트만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호데노쇼니족의 언어 우기 워드간처럼 행복의 심오한 면을 보여주는 단어도 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어. 우리를 구분하는 동시에 하나로 모아주는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행복에 대한 관점을 풍부하게 표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원래 알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준다. 행복의 달콤 쌉싸람. 행복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왜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왜 누군가가 떠나기도 전에 벌써 아쉬움을 느끼겠는가? 이 책에는 실리지 못한 달콤 쌉쌀한 단어가 많이 있다.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을지 몰라도 이런 단어는 행복과 그렇지 못한 감정이 한데 엮이는 복잡한 심경을 잘 드러낸다. 갈망과 동경을 나타내는 단어와 표현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이상적인 고향,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웨일스어 히라이스가 그런 단어이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원하는 포르투갈어 사우다지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장소, 영원히 잃어버린 무언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루마니아어 도르도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크리올어 타방카는 오랜 가슴앓이나 갈망을 나타내며 아일랜드 게일어 쿠어는 애타는 그리움 또는 향수병을 뜻한다. 갈망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 장소,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을 자기 곁에 있을 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의 단어들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단어를 하나씩 차곡차곡 모으면서 열심히 고른 단어를 존중하는 태도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는 내 것이 아니므로 모든 단어를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책 곳곳에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더라도 독자 여러분이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찾아낸 행복의 다양한 표현을 기다리는 원래의 의도대로 이 책을 즐겨주길 바란다. 아이나. 푸른 지구별의 소중함, 명사, 하와이어, 땅 또는 우리를 먹이는 것.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너무도 기본적이어서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바로 모든 인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다. 발밑에 이토록 풍요로운 땅덩어리가 없다면 최고의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물배가 부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라면 하와이가 첫손에 꼽힌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며 현재 8,000명가량이 사용하는 하와이어에서 땅을 가리키는 단어 아이나는 우리를 먹이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신들이 밟고 걷는 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자 그대로 땅의 사랑을 뜻하는 알로하 아이나는 하와이 문화와 민족성에서 아이나가 지니는 중요성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단어이다. 알로하 아이나는 고대 신화부터 현대의 환경보호운동까지 쭉 이어진 삶의 방식을 표현한다. 대지와 바다, 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하고 우러르는 것이다. 아이나에 담긴 강렬한 감정은 옛 이야기, 민요, 전통춤, 훌라에서 농사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문화의 모든 부분에 깃들어 있다. 개인의 삶에서는 자연을 마음 깊이 아끼는 생활태도로 표현된다. 기도나 재활용 같은 일상의 습관 또는 알로하 아이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의 아이나를 향한 하와이 사람들의 존경심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땅보다 더 소중한 자원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지구를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는 습관이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수많은 것에 관심을 쏟고 고맙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되새기게 된다. 아이나를 통해 인간이 고향이라 부르는 이 푸르고 풍요로운 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프라스토르, 지평선을 보며 영혼을 채우다. 명사, 러시아어, 탁 트인 곳, 드넓은 공간, 광활함, 자유. 가끔 우리는 무언가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서 지극한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때로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선조의 방랑벽을 물려받아서인지 종종 드넓은 공간에서 커다란 기쁨을 맛본다. 광활한 환경을 마주하는 곳을 꼽으라면 러시아만한 곳도 없으리라. 서정적인 러시아어이자 다른 슬라브계 언어에서도 쓰이는 프라스토르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마주한 순간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감각을 정확히 짚어낸다. 드넓은 평야를 향한 갈망을 담은 프라스토르는 인간이 외적 풍경을 내적 풍경과 연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프라스토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로 영혼 또는 기백을 가리키는 러시아어 두샤가 있다. 끝이 없는 인간의 영혼, 즉 두샤는
프라스토르에서 자신의 외적 반영을 발견하며 내부와 외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깊은 감동이 찾아온다. 프라스토르의 독특함은 내적 영역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일치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일치감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신기하게도 두샤의 내적 광활함 덕분에 인간은 작은 공간에서도 이를테면 훌륭한 책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프라스토르를 맛볼 수 있다. 좁다랗고 사방이 막힌 방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는 내면의 지평선을 넓히고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프라스토르를 불러일으키는 당신만의 장소는 어디인가?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사막이든 실록으로 뒤덮인 북잉글랜드의 황무지든 세상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이 탐험하고 정복하고 고향으로 삼은 광활한 땅으로 가득하다. 사무실의 좁은 파티션 안이나 만원 지하철에 갇혀 갑갑할 때면 프라스토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자.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이든 당신의 두샤에 간절히 필요한 기분을 북돋아 줄지도 모를 일이다. 쿠치, 영혼으로 따뜻하게 감싸다. 명사, 웨일서, 벽장 또는 아늑한 공간, 껴안기 또는 포옹.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 웨일서, 쿠치가 아닐까? 누구나 안아줄 수는 있지만 쿠치할 수 있는 것은 웨일스인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짧은 단어는 포옹과 애정, 보호와 소속감, 아늑한 장소를 모두 포함한다. 누군가를 쿠치 스타일로 안아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안전한 장소, 다시 말해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 담긴 사람 사이의 신체적, 비유적 친밀감과 내밀함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대개 명사로 취급되는 쿠치는 일상적으로 영어의 커들과 비슷한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된다. 괜찮아, 나하고 쿠치해 라든가 지금 쿠치하는 중 이었다는 식으로 쓸 수 있다. 웨이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쿠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연인, 친구, 가족 간의 낭만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에 두루 적용되는 단어이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행복이나 안녕의 의미가 강하기도 하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따스하고 힘찬 포옹으로 바닥에서 끌어올려진 적이 있는가? 때로 포옹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포옹이야말로 쿠치라고 할 수 있다. 쿠치는 어린 시절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안전하고 감싸며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떠오른다. 무릎이 까지거나 세상에 상처받은 아이에게는 엄마나 아빠 또는 든든한 어른의 다정한 품이 필요한 법이다. 다음에 포옹을 받거나 해줄 때면 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동작이 우리 인생의 따스하고 안전한 곳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자양분과 안정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 말이다. 공동체와 인간관계.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 인간은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또는 금요일 밤 선술집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한다.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고 결혼식, 명절, 축제나 공연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 삶의 가장 값진 기적을 함께 누린다.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에도 누군가로부터 격려와 희망을 얻는다. 행복이란 서로 엮인 공동의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소속감, 친밀한 관계이든 더 큰 공동체이든 이야말로 의욕과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 요소라고 한다.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와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력을 묘사한다. 이것은 공유와 공감, 상호작용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세계로 길을 떠나 행복 여권의 도장을 몇 개 더 찍으면서 관계의 힘이 어떻게 오래가고 확실한 행복을 일궈내는지 살펴보자. 우분투,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 명사, 은근히 반투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됨.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이다. 갓난아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타인의 보살핌과 연민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체성, 나아가 생명 그 자체도 다른 이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상호성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찬미하는 남아프리카 줄루족과 호사족이 사용하는 단어 우분투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 우분투는 단어이자 하나의 철학이다. 유럽과 서구에서 나는 대개 유일무이한 무언가로 취급되지만 아프리카 전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인은 오롯이 혼자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된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케냐에는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뜻의 스와힐리어 투고 파모자, 탄자니아에는 스와힐리어로 가족애를 나타내는 우자마가 있다. 우분투 철학의 핵심은 공동체 전체에 이로운 것이어야만 개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적 방식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개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점점 닥쳐오는 환경 위기를 생각할 때 본질적 조화를 추구하는 우분투는 진작 세계 무대에 올랐어야 할 효과적인 철학이 아닌가. 행복을 논할 때 모두의 행복과 조화가 너무나 쉽게 무시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이의 행복이란 하룻밤새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다면 언젠가 비로소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행복하기에 나도 행복하노라고. 기길, 숨이 막힐 듯 꽉 껴안기, 형용사. 타갈로그어, 귀엽고 소중한 아기를 꼬집고 싶을 때처럼 억누를 수 없는 상태의. 가끔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이 터져나와 주변 사람들까지 내 기분이 어떤지 명확하게 느낄 때가 있다. 두려움, 당황스러움, 슬픔과 마찬가지로 기쁨에도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이 따른다. 떨림, 홍조, 눈물 대신 기쁨은 커다란 미소와 너털 웃음을 유발한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공용어인 타갈로그어에서 기길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으리라.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가게 밖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강아지를 낚아채서 꼭 안고
절대 놔주고 싶지 않은 감정 말이다. 때로는 돌고래 같은 기묘한 비명을 내지르기도 한다. 깜찍한 아기와 어린이도 기기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볼 꼬집기를 당한 낭패스러운 기억이 있으리라. 기기란 경험은 종종 신나고 귀엽고 매력적이어서 자제력을 잃게 된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 단어가 자신들의 사근사근하고 명랑한 성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기란 순간이 반드시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는 때에 따라 조바심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침착함과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다시 말해 짜증스러운 무언가를 보았을 때 이를 악무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어쨌거나 긍정적인 의미의 기길은 관심, 열정, 그리고 좋은 마음씨를 선호하는 보편적 성향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생물을 좋아하고 흔히 하듯 깨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숨막힐 듯이 꼭 껴안기도 한다. 다른 존재, 인간이든 네 발 달린 친구든 신체적, 감정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기길한 충동은 여러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다. 기길한 기분이 들게 하는 존재는 통통한 아기일 수도 있고 강아지나 새끼 돼지일 수도 있다. 어쩌면 호기심 많은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아예 채식을 하기로 마음먹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길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기분을 느낄 때는 이제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망설이지 말자. 세니, 번거롭지만 뿌듯한 무언가. 명사, 카탈루냐어, 분별, 상식, 성실성. 우리는 때로 무절제한 충동과 온갖 변덕을 참지 않고 뭔가를 탐닉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행동을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 가장 뿌듯하고 기쁜 것도 사실이다. 세니는 카탈루냐 시골의 삶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보통은 분별력 정도로 번역되지만 성실함과 신중함,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훨씬 다층적인 의미를 아우른다. 카탈루냐 사람들과 그 문화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세니는 신중한 행동, 덕망, 분별력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다. 오늘날에도 카탈루냐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세니의 횃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카탈루냐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알려졌으며 지금도 이런 면이 카탈루냐 문화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공정함과 정의를 열렬히 추구하면서도 조심성을 잃지 않기에 카탈루냐 친구들의 충고는 진실되고 믿을만하다고 말한다. 세니를 잘 보여주는 우화와 민담도 많다. 모두 지혜와 절제를 높이 사고 욕심과 과도함을 삼가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 중 하나는 배고픈 꼬마쥐가 새장에 숨어들어 새를 잡아먹었다가 너무 뚱뚱해져서 새장의 철창 사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집으로 피자를 시키고 영화도 집에서 보는 현대사회에서 욕심을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게 고루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상적인 욕구를 충족했을 때 얻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개걸스러운 꼬마쥐와 마찬가지로 가끔 우리는 한 가지 욕구를 채우느라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를테면 건강한 몸, 지적인 정신, 의미 있는 관계 등을 희생하곤 한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삼류 영화를 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두드리다가 멈칫하게 되거든 세니를 조금 발휘해보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거나 계속 읽으려고 생각만 했던 책을 펼쳐보자. 길게 보면 그것이 더욱 행복한 길인지도
모른다. 플라훌, 가장 자신답다고 느끼는 것. 형용사, 아일랜드 게이러. 왕자, 군주다운, 인심 좋은, 아낌없이 주는 후한. 좋은 성품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어떤 모습을 갖춰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는 그 사회 전체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수에게 이로운 성품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는 친절함, 연민, 너그러움, 배려심이 포함된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는 가장 서구적인 문화에서도 이타적인 태도와 남을 배려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개념은 아일랜드의 영어 사용자들도 널리 쓰는 멋진 단어 플라훌, 철자와 발음 차이의 주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왕자 또는 영주를 뜻하는 플라에서 나온 형용사인 플라훌은 도량이 넓고 고결한 성품을 묘사할 때 쓰인다. 영주는 너그러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있었던 중세시대를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플라울은 예로부터 본보기가 될 만큼 너그럽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 아일랜드의 따뜻한 국민성에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이다. 낯선 이를 돕거나 시간이나 돈을 기꺼이 기부하는 아일랜드인은 어느 나라가 남을 많이 돕는지 보여주는 세계 기부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한다. 플라울의 매력적인 모순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행동할 때 가장 자신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플라울한 행위를 통해 심오한 행복을 느낀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너그러움을 주고받을 때 느끼는 연대감은 자신의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곤란한 친구나 가족, 심지어 생판 남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 가는 사람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주는 간단한 일부터 조금 더 운이 없었던 사람의 손에 동전 몇 개를 쥐어주는 일까지 하루를 더욱 플라울하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유겐, 분홍빛 석양의 고요를 느끼며. 명사, 일본어, 우아함, 매우 심오하거나 헤아리기 어려운 것. 너무나도 기쁜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을 때 등장하는 말이 유겐이다. 이것은 삼라만상의 심오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조우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유겐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마주할 때 터져나온다. 장대한 자연 경관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경외감과 닮았다. 유겐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을 때, 눈 덮인 산꼭대기 너머로 지는 분홍빛 해를 바라볼 때, 물이 지어 머리 위를 날아가는 두루미를 올려다볼 때 호련히 찾아온다. 형언할 수 없고 사무치는 듯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적신다. 무상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극히 심오한 경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중국 철학에서 비롯된 유견에는 자연의 무의라는 도교 사상이 담겨 있다. 누구나 별 이유 없이 잔디 몇 가닥 뽑는 것 외에도 하는 일 없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거나 부드럽게 찰박이는 물소리와 벌이 윙윙대는 소리를 들어보거나 강물 위에서 춤추는 여름 햇살을 바라볼 때의 덧없고 목적 없는 감각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잠시 이성을 내려놓고 순수하고 조화로운 경험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자연처럼 그저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저 고요하고 평온할 때는 물론 강렬하게 마음을 움직이다 불현듯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장엄함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담아낼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유견이다. 유견은 계획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현대인이 경험해봐야 할 감정이다. 절반의 의미밖에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그 경험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도 한다. 두어 시간 정도 자연에서 목적 없는 시간을 다이어리에 표시해두고 나만의 유견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윈지, 동화 속 주인공처럼 즐겨보기, 명사, 영어, 장난스럽게 하는 별나거나 기발한 행동 또는 농담. 여느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영국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 유머의 한 측면을 표현한 것이 신기하게도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윈지다. 상상력 넘치는 것부터 기묘한 것, 귀여운 것, 우스운 것 등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섞은 색다르고 신기한 말이다. 영국인들은 윈지컬한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원래 엄격하고 진지한 문화이기에 이런 재미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에드워드 7세 시대의 엄격한 집안에 웃음과 윈지를 가져다 주었던 마법사 유모 메리 포핀스를 떠올려보자. 윈지컬하다는 것은 가볍고 자유분방하면서 좀 터무니없는 구석이 있다는 뜻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용사이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영국 찻집 내부가 꽃무늬 벽지와 깃발, 자수액자로 장식되고 찻잔은 짝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윈지컬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도 충분히 윈지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재치 있거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토끼굴을 통해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가 만났던 기묘하고 윈지컬한 캐릭터들을 떠올려보자. 들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와 스타일의 비범한 조합으로 윈지컬한 옷차림을 즐기기도 한다. 윈지는 기본적으로 변덕스럽고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묻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 특히 장난기 많고 기이하며 신출 규모란 요정이나 난쟁이들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의 세상에 약간의 윈지를 솔솔 뿌려보자. 바보 같거나 엉뚱하거나 얼토당토 않은 행동을 해보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저 멀리 있는 성공, 지위, 성취라는 결승선을 향해 한없이 진지하게 달려간다. 그러니 피곤에 찌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지한 삶에 맞서 가벼운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가끔은 현실 도피적이고 터무니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윈지컬한 여유를 즐기자. 솔라르프리, 햇살 가득한 날은 휴일. 명사, 아이슬란드어, 계획이 없었으나 날씨가 좋아서 일을 쉬는 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요일 아침에 가끔 또는 자주 딱 하루만 더 쉬면 소원이 없겠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날씨라면 더욱 그렇다. 상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다가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을. 온 세상 고용주들이 이 곤란한 처지에 공감하여
날씨가 좋을 때는 하루 쉬어도 된다고 허락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는가? 아이슬란드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며 그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있다. 말 그대로 태양 휴일로 번역되는 솔라르프리다. 이 유쾌한 관습은 예측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은 북극 근처의 땅, 수도 레이캬비크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5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말이 되는 이야기다. 따뜻한 햇볕이 소중한 자원이라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 자원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솔라르프리는 아이슬란드인 특유의 긍정적이고 독창적인 정신을 잘 보여주는 단어다. 이들은 자국의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할 줄도 아는 국민이다. 아이슬란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지열 에너지, 지하 깊은 곳에서 끓고 있는 화산수의 열을 활용해 건물 대부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나라다. 더구나 아이슬란드의 전기는 상당 부분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다.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은 아이슬란드인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솔라르프리를 시행하자고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은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과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점심시간에 잠깐 잔디밭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정도가 최선일지라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책은 일종의 보물찾기였다. 전 세계를 돌며 어디 출신이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든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짜맞췄다. 행복에 관한 단어들로 자아낸 이야기에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단어로 이야기를 엮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삶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야기라는 연금술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한 결말을 엮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느 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야기도 끝이 있다. 유카타스트로피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이 영어 단어는 이야기가 지닌 특수한 초능력,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유카타스트로피는 이야기 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해피엔딩, 즉 행복한 결말이라고 불린다. 이 단어는 최고의 이야기꾼 톨킨이 그리스어 에우와 카타스트로페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한다. 유카타스트로피는 단어가 우리 세상을 빚어내는 방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단어는 행복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서 조그만 나침반처럼 우리를 이끌고 위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행복을 부르는 단어들이 각자의 행복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때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더 행복한 세상 이야기에서 당신이 맡은 대사를 잊지 않도록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 소소하지만 위대한 50가지 인생의 순간을 읽어봤습니다. 네. 단어가 어려운 게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읽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뜨거운 것도 좀 느껴지고요. 또 굉장히 독특하고 행복한 단어들이 각 나라에 많이 표현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혹은 자연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책 읽는 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